네,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방송 중에 갑자기 딸꾹질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겁니다. 네, 저는 긴장하고 있어서 다행히 아직 그런 일은 없는데 예전에 어떤 아나운서 선배께서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만약이라도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같이 알아보시죠. 모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한 대처법 우선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어떤 증상들을 알아볼 거죠? 네, 살면서 종종 경험하지만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잘 모르는 증상들이 있죠. 제일 흔한 게 딸꾹질이고요. 다리에 나는 쥐도 있고요. 그리고 차가운 것을 먹을 때 나타나는 두통이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도 신체 특이 현상 중 하나인데요. 모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이런 우리 몸의 특이 현상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했던 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 당황하고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다 머리가 찡하고 아팠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원인 모를 특이한 반응들 혹시 건강의 이상 신호는 아닐까요? 평소 궁금했던 우리 몸의 특이 현상들 그 실체를 밝혀봅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시원한 음식에 손이 가기 마련인데요. 차가운 얼음이 듬뿍 올라간 빙수 한 그릇이면 올해 더위도 끄떡없겠죠? 뼛속까지 마음속까지 시원해진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갑자기 차가운 음식을 급하게 먹다 보면 이내 머리가 띵해지는 두통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일명 아이스크림 두통이라 불리는 이 갑작스러운 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찬 음식이 입속에 들어가서 이 입 천장 윗부분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게 되거나 뇌의 혈류가 변화가 되게 되면서 극심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연 손실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갓난아기부터 다람쥐까지 예외가 아니네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이 특이한 소리의 정체는 뭘까요? 딸꾹하는 소리는 횡격막이 갑작스럽게 수축될 때 성대가 일찍 닫히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음식을 급하게 많이 먹어도 위가 갑자기 팽창해서 생깁니다. 뭐 훔쳐먹었냐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극심한 공포나 불안감 등 심리적인 요인도 원인이 됩니다. 2개월 이상 딸꾹질을 하는 난치성 딸꾹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뇌나 중추신경계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딸꾹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 몸의 전해질이 불균형을 이뤘을 경우, 그리고 콩팥에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기타 내분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딸꾹질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만큼이나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손가락 입안에 넣고 덕구역질하면 저 멈췄어요. 뒤에서 놀래키게요. 등을 탁 쳐주면은 멈춘대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좀 더 안전하게 딸꾹질을 멈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얼음같이 아주 찬 음식을 먹어서 목을 자극해주면 금세 멈추고요. 혀를 지압하듯 잡고 30초 이상 쭉 빼주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 일어나는 특이 현상들은 금방 사라지는 일시적인 반응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좀처럼 그치지 않고 지속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눈밑이 떨리는 증상이 잦아지면서 병원을 찾았다는 여성인데요. 혹시 병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고요. 신경 쓰이죠. 갑자기 파데르판이 떨리고요. 모니터를 보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눈꺼풀이 떨리기도 하죠. 떨려가지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눈꺼풀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 부족, 스트레스, 과로 혹은 이제 카페인 같은 것을 너무 많이 섭취를 했을 경우에 눈꺼풀 떨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눈꺼풀 떨림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반측 안면 경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밖에 전해질이 부족할 경우에도 눈꺼풀 경련 증상이 장기간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바나나와 아몬드를 충분히 먹어주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특이 현상 중 가장 심한 통증을 주는 건 바로 다리에 나는 쥐인데요. 준비 운동 없이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거나 근육을 과하게 사용할 경우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이 피로해도 생길 수 있는데요. 보통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통증이 사라지지만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질환이 있진 않은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다리가 좀 근육처럼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수면 중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죠. 방치할 경우 불면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쥐가 자주 난다는 것은 하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갑자기 운동했을 때 쥐가 날 수 있고 또 약물 부작용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환으로는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정맥이 불필요하게 확장되거나 돌출되거나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정맥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요. 근피로가 누적되면은 결국은 근경련 현상, 즉 쥐가 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갑작스럽게 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통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발가락을 잡은 후에 몸 안쪽으로 당겨주는 동작을 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쥐가 자주, 오래 계속된다면요. 따뜻하게 온찜질을 해주거나 압박 스타킹으로 다리 근육의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우리 몸의 특이 현상들, 평소 안 좋은 생활 태도가 만들어낸 증상일 수 있으니까요.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세요.